보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은 저희 67회 동기 회장이면서 또 이 분야의 대학 또 랭킹을 올려주는 그런 전 최고 전문가인 우리 서희호 교수님을 초청을 했습니다. 오늘은 외부에서들도 많이 참여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서희호 회장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목소리 잘 들립니까? 네,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까? 예, 예. 이게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고 67회 줌 미팅 시리즈인데요. 그 윤경로 원장께서 이제 주로 이제 주관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제가 이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뭐 간단히 이미 소개가 됐지만 조금 더 소개하면은 예, 제가 한 포항공대에서 한 28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디지스트 아주대 이런 대학들을 거치면서 대부분 이제 경쟁력 위원장, 경쟁력 위원회 위원장 또는 뭐 평가관리위원장 이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대는 경쟁력 연구원까지 만들어가지고 연구원장도 했고요. 그래서 주로 대학 경쟁력에 관한 강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를 제가 해외도 한 10군데, 국내도 한 3, 40군데를 강연을 했고, 뭐 어제도 제가 국립공주대학에서 강연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계약 자문도 한 10여 개 대학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대학교가 어떻게 위상을 올리고 그 랭킹을 올리고 좋은 학생을 뽑아오고 그런 측면의 강연을 많이 했는데 제가 이제 이공계이라고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네이버 카페 이공계의 별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한 회원 10만 명인데 굉장히 공부 잘하는 애들만 들어오고 학부형만 들어오는 그런 카페에 제가 이제 코노스라는 이름으로 고정 칼럼 코너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한 5년간 거기에 썼던 글들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런 강연은 어떻게 보면 처음 해보는 건데, 이 학생들, 사이드에서, 지금까지는 대학 사이드에서 주로 강연을 했고, 수요자 사이드에서 이제 어떤 대학으로 보낼 수 있을까 했을 때, 사실은 그 접합점이 있습니다. 맞아떨어지는 접합점이 있습니다. 대학들이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려고 하는데, 대학 선택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제가 PC, 프리미엄 클럽이라고 오늘은 뭐 대학 이름을 그대로 막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렇게 해야 좀 실감이 있는 거죠. 모 대학, 뭐 A대학, B대학, C대학 해가지고는 실감이 안 나니까 직접 얘기를 하는데 제가 PC라고 합니다. PC가 퍼스널 컴퓨터가 아니고 프리미어 클럽. 프리미어 클럽을 이제 제가 이제 포항공대에 있으니까 P를 먼저 쓰는데 PK 스카이로 보통 정의를 해요. PK 스카이는 이제 폴스텍 카이스트, 그다음에 서울대, 연대 고대. 이제 스카이라는 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러니까 PK 스카이를 우리가 프리미어 클럽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물론 이제 거기에 뭐 성균관대라든가 뭐 한양대, 뭐 최근에 이제 경희대 뭐 이렇게 좋은 대학들이 계속 이제 접근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프리미어 클럽을 디파인 했을 적에 그러한 클럽에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들어갈 수 없는 학생도 많은데 그런 학생들도 우리나라의 대학이 지금 뭐 180개라고 그러는데 다년제가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느냐? 그러한 대학을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어 클럽에 들어가면 좋은데 우리가 들어가지 못할 경우에 다른 대학을 가더라도 우리가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프라이드를 가져야만 이제 그 생산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음 페이지로 왜 안 가지는 모르겠네. 잠깐만요. 예. 죄송합니다. 되네. 예. 지금 제가 이공계의 별이라고 하는데 네이버 카페 슬래시하고 콩대, KONDA라고 쓰는데 상당히 유명한 카페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유명한 카페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수만휴라는 게 있어요. 수능 만점 받고 태극기 휘날리자 수만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표현이 한 300만 점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일반 대학에 대한 가이드고 요거는 상당히 엘리트 대학.
엘리트 대학만 가야 되니까 회원이 한 10만 명 정도로 제한돼 있고 주로 이공계 중심이지만은 이제 그 일반 대학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잣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 제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화살표 보시면은 코너스 교수의 Q&A라는 게 있습니다. 코너스 교수가 제가 코너스인데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지미 코너스라고 저하고 동갑입니다. 태어난 해가 똑같은 유명한 세계 1위였던 테니스 선수가 있는데 코너스라는 닉네임을 써가지고 코너스 교수의 Q&A가 있는데 이게 2018년에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인기를 끌어가지고 별도의 코너스를 지금 만들면 좀 약간 이제 좀 뜸하긴 한데 초창기에 상당히 인기가 있던 건데 여기에 썼던 글들이 있어요. 대학의 선택과 미래, 학과의 선택과 미래, 대학 진학 준비사항, 대학원 등 그 진학 준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 알마 마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마 마터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그 라틴어로 nourishing mother와 fostering mother이라는 뜻인데 intellectual nourishment to her students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라틴어로 길러주는 엄마라는 뜻이에요. 알마마터가 이제 모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my alma mater, 경기 하이스쿨 is my alma mater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알마마터가 이제 라틴어로 길러주는 엄마라는 뜻인데 모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택 당시에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모교는 졸업 후에 평생을 함께 간다.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졸업한 지 지금 50년이 넘었지만은 평생을 이제 졸업을 했다. 경기고등학교 졸업했다. 또 무슨 대학을 졸업했다. 이게 평생을 가고 있는 거죠. 내가 모교 모자를 쓰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지 간에 이제 이게 대학이라든가 고등학교는 자기 평생을 가는 거고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이들도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랬는데 그게 평생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대학을 나왔다 하는 것이. 어, 통해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제 가족과 친구 이런데 고교 대학을 나가는 거는 동료들과 어울리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사회생활에 큰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자신 진로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동기들이 뭐 하는 일이 대부분 뭐 비즈니스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비즈니스 오리엔티드가 되는 거고 뭐 교수가 많다 그러면 학구적이 되는 거고 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지금 보면은 제가 만나는 사람의 반 이상은 고교 동기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반 정도가 나머지 이제 대학하고 뭐 대학원 동기. 그다음에 한 사회에서 만난 사람을 만나는 경우는 뭐 물론 저는 대학에 있어서 그렇지만 거의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실제로 포항공대에서 교수 30년 가까이 생활했지만 그 명예 교수들 한 30명 되는데 그분들은 그만큼 자주 만나지 못합니다. 아무래도 사회에서 만난 분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동기라든가 이런 대학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엄마, 목소리가 어디가 들리는데. 어떤 사람들은 미국에서는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걸 제가 81년도에 에피소드 하나 제가 80년에 스탠포드에 가서 석사학위를 했는데요. 석사학위를 제가 두 번으로 했는데 카이스트에서 한 번 하고 여기서 그 데이빗 루엔버거의 클래스룸에 들어갔는데 이 데이빗 루엔버거가 강의를 하는 도중에 좀 깔기작 이렇게 좀 계속 괴롭히면서 질문을 하는 좀 이상한 친구가 있었어요. 이건 싫어합니다.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약간 신기질적으로 이제 which undergrad you come from? 그러니까 어떤 대학을 어디 나왔냐? 이게 대학원 강의죠. 제가 대학원 강의니까. 그랬더니 이 학생이 에, 그러니까 야단치려고 그런 거예요. 너 어디 나왔어? 뭐 이게 저뭐 사노세 주립대학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부 좀 열심히 해. 그런 질문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야단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이제 패사디나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때 이제 81년도에 제가 유학 가가지고 영어도 잘 안 될 텐데, 야, 이게 패사디나가 뭔가 저런 학교도 있나? 저는 굉장히 거지 같은 학교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교수가 갑자기 오케이. 그러더니 그냥 계속 강의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패사디나에 무슨 대학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 LA 근처에 베사디나에 캘텍이 있습니다. 칼텍, 캘리포니아 인스티튜트 오브 테크놀로지. 그러니까 스탠포드가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대학이죠. 칼텍이요. 스탠포드보다 더 좋으면 좋았지. 실제로 미국의 SAT 성적으로 가지면 막 캘텍이 1등일 겁니다. 워낙 학생을 조금 뽑으니까 학생은 뭐 한 2, 300명밖에 안 뽑을 거예요. 그런데 걔네들의 소위 수능 점수 평균, SAT 평균은 아마 미국에서 하버드, 스탠포드보다 더 높을 겁니다. 그 정도로 좋은 대학이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좋은 대학 나오면은 발언권이 크고 다 여러 가지 이제 제 딸도 이제 로스쿨 나와가지고 이제 로열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예일 나왔다. 로스쿨은 예일이 제일 좋죠. 예일 하버드.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만큼 어느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 것은 뭐 미국 뭐 중국도 마찬가지죠. 중국도 뭐 베이징 칭화 나왔다. 아, 일본도 동경대 나왔다. 일본은 뭐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한 30년, 40년 전에는 장관 12명이 전부 동경대 나온 적도 있었어요. 미국은. 우리나라는 뭐 그 정도는 아닌데 미국은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 현상이 있다. 뭐 정도가 좀 심하고 덜할 수는 있겠습니다. 로젠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하버드 대학 교수가 한 50년 전에 행한 실험 중에 하나인데 로젠탈 이펙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는 이제 피그말리온 이펙트라고도 이제 변형이 됐는데 어, 이제 my teacher says I will pass. 내가 너 합격할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힘이 난다 이런 얘기죠. People are influenced by the expectation built upon them. 예, 이런 거죠. 그래서 뭐 아이들한테 가장 나쁜 말이 네가 너 돌놀이 같은 놈 네가 뭘 할 거야? 넌 뭐 학교 떨어질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관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장 나쁜 겁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못해도 너 잘한다. 너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긍정하는데 로젠탈 실험은 뭐냐면은 100명의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IQ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IQ 검사를 실시한 용지를 거둔 다음에 전부 쓰레기통에 갖다 버렸습니다. 채점을 안 했어요. 채점을 안 하고 랜덤으로 10명을 뽑았어요. 6번에 뭐 로즈마리, 뭐 3번에 무슨 바네사 뭐 이런 식으로 뭐 21번에 뭐 린다 킴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니네가 IQ가 1등에서 10등까지 됐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니까 학습 효과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래서 이 로젠탈 이펙트의 이제 핵심은 인정을 받으면은 인정받을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학의 선택이 거기에 중요한 것이죠. 대학의 선택. 대학의 선택이 잘 되면은 물론 다 PC 아까 프라이머리 클럽에 들어가면 좋아요. 그렇지만 한국에 180개의 대학이 있는데 프라이머리 클럽에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인정을 받는 대학에 들어가는 것이 좋다. 인정을 받는 대학이 무엇이냐? 그거는 나중에 제가 7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겁니다. 제가 1등 대학, 꼴등 대학이라는 책을 2017년에 썼는데요. 대학에서 이제 대학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는 책인데, 여기서 제가 VSS라는 걸 디파인 했습니다. Value of State Synchronization 걸 디파인 했는데요.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Value of State, 이게 이제 3 to 1 컴포넌트라고 그래가지고,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요소가 3개가 있어요. 인스티튜셔널 데이터, 기본적인 데이터라는 거, 예를 들면 뭐, 땅이 얼마나 있느냐, 건물이 얼마나 좋은 게 있느냐, 교수가 몇 명 있고, 학생이 몇 명 있고,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리서치 파워가 있어요. 그 교수들이 얼마나 연구를 잘하느냐, 뭐 교수 1인당 논문 수, 1인당 논문 인용 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VSS라는 게 있는데, Value of Status Synchrony, 제가 정의 내린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저 혼자서 정의를 내린 건데, 신분 동지라 갑시다. 레퓨테이션하고 조금 달라요. 레퓨테이션하고 비슷한데 레퓨테이션하고 조금 차이는 레퓨테이션은 단순히 명성이고요. 물론 학생이나 학부형들이 명성을 따라서 대학을 선택을 하죠. 그런데 명성보다 조금 다른 게 이거는 VS에서는 내가 그 대학을 졸업했을 때 내가 몇 점짜리 얼마나 값이 매겨질 것이냐 하는 걸 생각하는 거죠. 값을. 그랬을 적에 명성이 상당히 있다. 예를 들면 지금
새로 어떤 대학을 만들었는데 뭐 여기 지금 이제 한전공대라고 한국에너지공대라고 나중에 만들어졌어요. 그 요즘에 말썽도 많죠, 정치적으로. 근데 명성이 있어요. 근데 내 그 대학을 갈까? 아니면은 뭐 서울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겠지만 무슨 예를 들면 서울에 명성이 있는 뭐 성균관대를 갈까? 이렇게 뭐 연고대면 연고대를 가겠죠. 근데 뭐 그런 고민이 있을 적에는 한전공대가 그 한국에너지공대가 교수도 많고 좋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 알면서도 성균관대 갈 확률이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성균관대를 졸업했을 때 자기한테 매겨질 값이 VSS거든요. 그 값이 높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20년 전에 경북대학의 김순곤 교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은퇴하고 이제 한동대로 갔는데 그분이 옥수수 박사로 유명했어요. 북한도 갔다 오고. 옥수수 연구로 노벨상을 탄다는 소문이 그때까지 있었어요. 제가 그때도 이제 강연을 할 적에, 김승원 박사가 옥수수 노벨상을 받으면은 경북대학교 그 식품영양학과, 뭐 식품학과인지 하여튼 식품학과라고 그러죠. 식품학과에 진짜 우리나라 탑 클래스 학생들이 올 거냐. 제 답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북대가 갖고 있는 VSS가 있어요. Variable State Synchronization 그 신분 동질학 값이 몇 점이냐 되느냐 올라갑니다. 김승곤 박사가 노벨상을 받으면 경북대의 VSS는 올라가요. 올라가지만 과연 연고대만큼 올라가냐 못 올라갈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학생들은 여전히 연고대, 서울대 뭐 이런 데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대학의 그 위상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학부형들과 학생들이 가장 크게 부닥치는 문제가 학과를 위주로 갈 것이냐, 대학을 위주로 갈 것이냐. 제가 이제 이공별에서 지금 한 5년째 활약하고 있는데, 6년째죠. 2018년에 시작했으니까. 그 질문이 제일 많다고 봐요. 그 질문의 답은 명확하진 않지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이제 이제 중앙일보 대학 평가는 이제 뭐, 인스티튜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고, 라이덴 랭킹이라든가, 제가 이제 랭킹 전문가니까, 네이처 인덱스라든가, 또는 이제 그 ARW, 이거 샹하이 자오통 랭킹인데요. 그다음에 TH는 유명하죠. 이런 랭킹들은 리서치를 주로 많이 보고, 그다음에 이제 VSS를 많이 보는 게 이제 월드 유니버시티 랭킹이에요. QS. 이건 뭐 한국에서는 조선일보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진 랭킹이고, 최근에 이제 플러스된 게 서비스입니다. 소셜 서비스, 사회에 대한 어떤 공헌 서비스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우리 랭킹이라고 이제 그 제가 지금 이번에 이제 3월부터 일을 하고 있는 어시스트 대학에서 유럽 대학하고 조인트해가지고 만드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TH가 임팩트 랭킹을 만들었어요. 임팩트 랭킹이라고 해서 이제 SDG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만든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대학에서는 이런 걸 제가 설명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인스티튜셔널 데이터하고 리서치가 VSS에 영향을 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들으셨겠지만 최근에 이제 포항공대가 아무래도 제가 있었던 학교니까 관심이 많은데 1조 2천억을 투자한다고 그래요. 여기 이제 경기고등학교 세미나니까 그 경기고등학교 5년 후배입니다. 총장이 김성군 총장인데 이 총장이 이제 서울대 자연대 학장하다 왔는데 이 양반이 1조 2천억을 유치했어요. 뭐 해가지고 했는데 투자를 한다. 그래서 내가 김성훈 총장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돈 많이 드는 인스티튜셔널 데이터가 올라가는 거죠. 투자가 들어가는 인스티튜셔널 데이터 1조 2천억이 1조 2천억만큼 VSS 올릴 수 있느냐. 거기에 펑션이 있어요. 필터링 펑션이 있습니다. 필터링 펑션이 제로일 수도 있어요. 어떤 대학은 어머 1,000억을 넣었는데도 대학 랭킹은 위상은 하나도 안 올라간다. 그런 대학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VSS에 영향을 줄 때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대학들은 뭐 돈을 유치하고 건물을 짓고 난리법석을 치고 뭐 좋은 교수를 데려오고 뭐 난리법석을 칩니다. 근데 VSS는 안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안 움직이면은 좋은 학생 유치가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교수 유치도 안 되고 사회적인 그게 위상이 안 올라가니까 여전히 졸업생들은 그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inferiority complex, 약간의 그 열등 의식에서 이제 허덕이게 된다. 그러니까 졸업생들한테 절대로 열등 의식을 주지 않아야 되는 게 대학입니다. 대학의 사명은 뭐냐? 좋은 졸업생을 배출하고
그 졸업생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대학의 의무다.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대학에서는 제가 자세히 강의하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VSS 컴포넌트가 한 7개 정도가 있는데요. 컴포넌트 7개, 8개, 9개, 10개 더 만들 수 있어요. 근데 그중에서 빨간 거로 얘기한 3개가 가장 중요하다. 하나는 버발 에딕션이에요. 버발 에딕션, 아까 스카이 같은 게 버발 에딕션입니다. 그러니까 입중독. 입중독이 이제 우리가 입중독의 대표적인 게 뭐 스카치 테이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스카치 테이프는 특정 회사 3M이라는 특정 회사의 특정 제품의 이름인데 그냥 셀로펜 테이프인데 원래는 셀로펜 테이프의 대명사로 쓰이는 거나 마찬가지. 옛날에 미원, 조미료를 미원이라고 불렀죠. 특정한 상표인데 마찬가지로 스카이. 입시 시장에 가면은요. 서연고 서성한 중경외시라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 30년간 쓰여지는 말들인데 서울대, 연대고대, 서성한, 서강대, 성균관대. 사실 서강대는 사실 위상이 많이 내려갔어요, 지금. 내려간데도 불구하고 지금 걔네들의 버발 에딕션에서는 4등이에요. 서강대, 서성한, 성균관대, 한양대, 중경외시, 중앙대, 경희대, 외대시대. 그래서 제가 경희대를 2018년에 제가 1년간 계약 자문을 했는데 경희대가 가장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중경외시니까 이게 중경외시처럼 노래처럼 부르니까 자기네가 중앙대보다 랭킹이 높다 이거예요. 실제로 높은 게 많아요. 그런데도 중경외시니까 그 서열을 부시는 게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이 버발 에딕션이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유니버시티 랭킹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레이스먼트 테이블, 이제 컷 오프 스코어인데 요즘에는 이제 입결이라고 그럽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은 무슨 말인지 모를 거예요. 입결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옛날에 커트라이를 요즘에는 다 입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학교 관계자들하고 얘기할 때 커트라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이제 대개 60대 넘은 사람들은 50대 이하만 내려가면요. 저는 입결이라고 그래요. 입시 결과의 약자라고 그래요. 입결. 커트라이는. 입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입결이 무지하게 중요한 게 이 3단계로 올라가는데 일단 대학이 위상을 올리려면은 랭킹을 끌어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버발 에딕션을 만듭니다. 랭킹이 끌어올리면은 이제 입중독을 닦아줄 수가 있다. 어느 정도.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이제 노래는 못 바뀌겠지만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3단계로.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랭킹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인지도가 올라가고 입중독이 바뀌고 아까 버벌 딕션이 바뀌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입결이 올라가는 겁니다. 입결이 올라가야만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성균관대 한번 성대의 상승. 성균관대가 최근 한 7, 8년간 엄청나게 상승을 했는데 성대의 상승을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대학은 랭킹 위상 입결 순으로 오르는데 똑같은 순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현재 성대는 랭킹에서 선전하고 있고 위상에서 아직 카포 에스카이에게 뒤지지만 아마도 곧 위상의 상승을 이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결국 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예. 과거 그러한 예는 경희대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다. 경희대 70년대 경희대는 20위권의 대학이었는데 30년간에 걸쳐 10위권 이내의 대학으로 올라오면서 입결이 10위권으로 올라왔어요. 경희대가 재밌는 예인데 그 랭킹이라든가 뭐 여러분들 여기서 사실은 제가 중앙대는 3번이나 총장님이 바뀔 때마다 불러가지고 3번 강연을 했고 경희대도 강연을 했지만은 경희대는 뭐 제가 자문까지 했으니까 제가 이제 여기서 보여주진 않아요. 90년대 랭킹 제가 갖고 있어요. 다 중앙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현재 10위권 올라왔는데 반대의 길을 내려간 거죠. CA 요거는 대학 이름을 그 대학의 명예상 안 밝힙니다. 반대의 길을 걸어간 CA 대학도 있다. 그래서 그 이게 이제 어떤 제 대학 가서 강의하면은 제가 우리나라에서 한 40개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안 한 대학이 없어. 서울대학도 제가 했고요. 대학에서 물어보는 게 이제 뭐 서울대학은 그런 질문 안 하지만 어떤 대학에 한 중위권 대학에 가면은 아니 대학의 위상을 우리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예가 있습니까? 예가 있다. 경희대가 대표적인 예고요. 중앙대가 예고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부산에 있는 부경대가 예입니다. 부산에는 전통적으로 부산대 1위, 동아대 2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부경대가 2위로 올라섰죠. 2위로 올라섰다는 것은 뭐냐면은 랭킹, 그다음에 인지도, 그다음에 커트라인까지 거의 입결까지 올라선 거죠, 지금. 입결도 부경대가 동아대보다 높다고 봐야 돼요. 그렇게 됐을 적에는 이제 자리를 굳힌 거죠. 그런 대학들이 지금 예를 안 들었지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힘들긴 하지만 위상을 바꿀 수는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시간은 VSS 유혹인데 VSS 유혹을 어떻게 이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각 대학은 우수한 교육생의 선택을 받게 뛰고 있고 그 학생들은 VSS의 유혹을 계속 받고 있는.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를 우리가 생각해 보 이것도 제가 저기다가 올린 거예요. 제가 그 이공비어과 앞에 올려놓은 건데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가 ICS 그게 센서티브한 사람이 있고 인센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인센서 그러니까 대학의 선택이 중요해야 되는데 심지어는 일요 카이스트 다니면서 서울대에 비하여 인피리어리티 컴플렉스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느낄 필요가 없는데. 예? 그러니까 카이스트, 이제 포옹리는 안 들을게요. 카이스트 다니면서, 아니야, 서울대에 비해서 인피니트 컴플렉스가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카이스트도 엄청나게 좋은 대학인데. 마치 무슨 예일대학 다니면서 하버드 애들한테 인피니트 컴플렉스를 느끼게. 그거는 제가 ICS라고 정해. 그런 인간형을 ICS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사람은 대학 선택을 진짜 조심해야 돼요.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ICIS는 인센서티브한 사람이 있어요. 뭐 대학 저기에서 그런 사람들은 자유롭게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 뭐 아까 앞으로 얘기 나오겠지만 뭐 전공을 중심으로 선택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나는 저 호텔 경영학과 하고 싶어. 나는 호텔 경영학이 제일 내가 하고 싶어. 근데 그 1등이 우리나라에서 경희대, 세종대가 좋아요. 호텔 경영하고. 난 경희대, 세종대 갈래. 그런 사람은 갈 수 있어요. ICI면은. 근데 ICS 형태면은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자기가 전공을 뭐 바꿔서라도 좀 나은 대학으로 가야겠죠. 경희대, 세종대보다.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맨 끝에 제가 이거 실제로 다 당한 경험인데 졸업 후에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 출신 대학을 대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 때 주례에게 본인의 출신 대학을 이야기해 말아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ICS 형태죠. 제가 결혼 주례를 한 40명쯤 한 것 같아요. 40명. 요즘에는 이제 나이 들으니까 잘 안 들어오는데. 근데 한 두 번 정도 그런 일이 있어요. 두 번 정도, 주례를 부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이제 주례할 때 보통 얘기했잖아. 신랑은 무슨 대학을 졸업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중견기업인 뭐 현대에 있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자기 학부대학 얘기를 주례 때 하지 말아 달라. 이런 부탁이 한 두 번쯤 있었어요. 한 40번. 자, 이 양반들은 인피니트 컴플렉스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대학 선택을 이런 사람들은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이게 또 재미있는 얘기가 이게 예완투 최근 미국에서 경영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다가 영면하신 미국 대학 교수님이 부고에 S대 석사, 미국 N대학 박사라는 부고장에 날라왔어요. 미국 대학 박사 이야기하고 한국 대학의 석사는 일부러 밝히는 거예요. S대학이 서울대학이니까. 그리고 어디서 학사학위를 했는지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의 대기업의 CEO 하신 분이 사장실을 강연하면서 사회자가 미국 A대학 MBA만 소개하고 학사학위를 소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반대에는 한국의 프리미어 대학에서 학사를 하고 미국에서 박사 이름이 없는 대학에서 박사를 이름이 없는 대학에서 하신 분이 한국에 강연하면서 박사의 소스를 밝히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었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인피리어티 컴플렉스 센시티브한 분이 있고 아마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대학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대표적으로 느끼죠. 교육의 봄이라고 하는 요즘에 그 단체가 있어요. 굉장히 그 교수들한테 저도 뭐 교수들한테 계속 이메일을 보내고 저한테도 보내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주장은 대학과 스펙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모든 기업체에서 대학의 이름과 뭐 이런 걸 다 지워라. 입사원서에 대학을 보지 마라. 그리고 업무만 테스트해라 이렇게 나와요. 여기 쭉 썼지만 뭐 제가 정리를 해보면 저는 교육의 봄이라는 거 그 멤버로 들어가 있고 뭐 계속 이메일이 오는데 저는 동의를 안 하는 거죠, 제가. 왜냐? 짧은 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을 이 능력을 다 테스트할 수 있느냐 이거 잘못 뽑아가지고 나중에 실패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이게 대학이라고 스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를 좋아해가지고 따르는 게 아니고 짧은 기간에 그 사람을 다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를 보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야.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을 가는 사람은 노력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간에. 자기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열심히 했고. 그래서 물론 공부를 잘하면서 아주 불성실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면 성실할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학과 스펙을 안 본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그건 당연히 봐야 된다고 봐요.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업종이 아주 센시티브한 거, 예를 들면 뭐 전자라든가 뭐 반도체, 이런 것들은 스펙이 굉장히 대학이 게 중요하겠죠, 더. 그거보다 무슨 약간 뭐, 무슨, 좀 죄송한 얘기지만 뭐 토목 건축 이렇게 조금 약간 그런 분야는 조금 덜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 차이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거에 들어왔습니다. 대학학과. 지금 이것이 과거 50년 동안 뭐 거의 100년 동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가 1945년에 건국이 됐으니까 뭐 한 거의 한 뭐 80년 동안 대학을 가면서 대학이냐 학과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질문. 그리고 입시 카페에 들어가도 가장 이 질문이 많아요. 자,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데 어느 뭐 아까 말한 프리미엄 클럽에 가고 싶은데 실력은 안 되는데 내가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근데 학과가 굉장히 요즘에는 뭐 이공계선 컴공과가 제일 높습니다. 그리고 인문계선 경영학이 제일 높아요. 옛날에는 경제학이 더 높았는데 이게 뭐 세대에 따라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가 요즘에 뭐 의대가 제일 높죠. 의대가 제일 높고 공대 중에서 이제 컴공. 뭐 옛날에는 화공, 뭐 전자. 여기 우리 구인모 박사님 계시지만 화공, 전자 이런 세대가 있었고 지금은 이제 컴공이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대학을 전공을 조금 바꿔서 좋은 대학을 갈 거냐 아니면은 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저는 이제 어떻게 잡아냐면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는 클러스터라는 개념이 미국은 클러스터가 잘 돼 있습니다. 한국은 클러스터가 잘 안 돼 있는데 미국은 클러스터라는 게 뭐냐면은 같은 그룹이란 뜻인데 예를 들면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무슨 스탠포드, 뭐 칼텍 이게 한 클러스터예요. 클러스터 내에서는 대학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냥 집에서 좀 가깝다. 뭐 등록금이 좀 싸다. 뭐는 우리 아버지가 하버드 나왔다. 뭐 여러 가지 다른 여건을 고려해서 갑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클러스터가 생기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러면은 이제 입시도 좀 건전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입시 환경도 좋아지는데 이공계에서는 만들어졌어요. 조금 이공계에서 석가포라고 그러잖아요. 서울대 카이스트 포스대 저는 이제 포카서라고 그러는데 포항 카이스트 서울대 그다음에 이제 유니스트 디지스트 뭐 지스트 하는 그런 ISD 그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클러스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석가포가 있고 그 밑에 이스트 그룹이 있고 연고대가 있고 뭐 그렇지만 그런 데서 자기가 형편에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카이스트 간 애들이 서울대 못 갔다고 그래서 그렇게 뭐 문제의식이 열등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걸 클러스터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클러스터 내에서는 제가 이제 포카서 DGU 요거를 글을 쓸 때가 제가 DGU도 있을 때예요. 2017년에 제가 은퇴하고 포항대 은퇴하고 DGU도 갔는데 그래서 이제 포카서 DGU 요거 이제 포카서 석가포에서 포를 제일 앞에 놓고 DGU에서 이제 D를 앞에 놓는 거죠. 디지스트, 지스트, 유니스트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기 클러스터 내에서는 자기가 판단해서 가라 이게 같은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 자기가 판단해서 좋은 교수가 있다, 뭐 자기 집이 가깝다, 아버지가 거기 나왔다, 뭐 그런. 근데 이제 문제는 클러스터가 다르면 어떻게 될 거냐? 클러스터가 그룹이 다른 거죠. 퍼스트 티어, 세컨드 티어 이렇게. 자, 이게 굉장히 어려운 거. 그래서 보면은 두 파로 갈립니다. 한 파는 그래도 좋은 대학으로 가서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저도 뭐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전공을 바꾸기도 했지만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을 해가지고 그 저기 대학의 이름을 유지를 하면서 좋은 대학의 이름을 유지를 하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고요.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이 또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니까 그래도 네가 원하는 학과로 가라. 그래서 이제 지금 입시계에서 널리 쓰이는 말 중에 하나는 문과는 무조건 대학 이름을 보고 가라. 문과는. 문과는 대학이 중요하니까. 이과는 전공을 보고 가라. 뭐 무슨
컴공, 전자 뭐 이런 게 좀 의대 이런 게 중요하니까. 뭐 의대는 요즘에 뭐 대학 이름 상관없습니다. 아무 대학에 나가도 서울공대보다 높은 아주 이상한 상황이 됐는데요. 뭐 저희가 대학 다니던 70년대는 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조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학과라도 가겠다. 그러면은 부전공이나 복수전공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공이 또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전공은 막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이 옛날만큼 위세를 못 떨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계공학의 주요 공업이 자동차 공업인데 기계공학이 자동차 공학인데 자동차가 지금 거의 전자로 바뀌었어요. 전부 뭐 여러분들 뭐 문도 다 이거 뭐 자동으로 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른 대학은 모르겠는데 포항공대는 기계 지망생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300명을 그대로 받아요. 300명을 그냥 풀로 받고 2학년 올라갈 때 전공을 정하는데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 대부분 다 이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는데 컴공과가 300명 중에 한 70명이 컴공으로 갑니다. 과가 10개이면 10개면 한 과가 30평균 30명인데 7, 80명이 컴공으로 가요. 그 산공은 제가 이제 산업공학과 있었지만 산업공은 한 25명 정도로 이제 평균은 때리고 있는데 기계과가 한 10명밖에 안 가요. 지금 현재 홍대 상황은 그렇습니다. 교수가 한 30명 되는데 학생이 10명인 거죠, 한 학년에. 그러니까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교수는 엄청 많은데 이런 게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대학이냐 학과냐 했을 때 제가 그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길거리에서 미국인을 만났는데 Which university have you graduated from이라고 내가 물어봤을 적에 그 학생이 하버드라고 해. 미국 애를 내가 길가에서 만났어. 너 어느 대학 나왔어? 그랬더니 하버드 나왔다고 그랬을 적에 내가 너 그럼 무슨 과 나왔어? 이렇게 물어볼 거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인기 없는 과를 나왔는지 인기 있는 과를 나왔는지 이거 안 따지게 된다는 거죠. 대부분 하버드, he is a genius. 천재구나, 이런 수재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미국서 TTU라는 작은 마을의 대학에서 제가 테네시 텍이라는 조에서 1년간 교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 박사학위 끝나기 전에 거기 학과장이 한국 사람이어서 저를 이제 영주권 주겠다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86년에 갔죠. 1986년에 갔는데 제가 스탠포드에서 마스터만 했어요. 박사는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서 했는데 스탠포드가 그레듀에이션이라고 그래서 그 로컬 신문에 제 이름이 나면서 스탠포드 그레듀에이트 케임 투 타운. 스탠포드 졸업생이 이 마을에 왔다. 이런 기사까지 났습니다. 그 정도로 미국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 학과를 제가 거기서 뭐 엔지니어 이코노믹스라고 해서 산업공학 비슷한 거를 했는데 학과를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너 무슨 과 나왔냐 물어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스탠포드 그레듀에이트. 그래서 이제 3번에 보면 문과는 학과 이름이 중요하고 이과는 전공이 중요하다고 보통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격에 따라 다르고 뭐 꼭 그렇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다 의견이 달라요.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는 학교가 조금 더 우선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너 어느 대학 나왔냐 대학 나오는 게 굉장히 앞장서 있고 전공은 가서 자기가 좀 바꿀 수도 있고 뭐 특히 산업과학 같은 경우는 뭐 제가 포항대 산업과학 교수인데 뭐 금속에서 온 사람, 뭐 자원에서 온 사람, 기계 뭐 무슨 여러 분야에서 왔어요. 또 옛날에 우리 공대에 이제 섬유공학이라는 것도 있었는데요. 섬유공학도 이제 섬유가 이제 우리나라가 옛날에 섬유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잖아요. 뭐 옷을 풀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나라가 아니잖아요. 뭐 전자기계 이런 걸 팔아야 되니까 섬유공학 나온 사람들이 많이 이제 전자기계를 주고 바꿨죠.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학교 정관수 교수 우리 친구지만은 그 소위과 나와가지고 기술과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자기가 전공은 뭐 내부적으로도 또는 외부적으로 석박사에서 바꿀 수도 있고 뭐 또는 복수 전공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학교 이름이 더 중요하지 않겠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렇게 저한테 반박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지 않다.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어떤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지방 국립대 유명한 대학을 나오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학과도 굉장히 좋은 학과고, 근데 그분은 제 얘기에 동의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공계는 학과의 중심으로 가야 된다. 뭐 그거는 뭐 생각의 나름입니다. 예, 생각의 나름인데 제 의견을 이제 말하는 거고요. 뭐 저희 경기고등학교 좀 자랑을 하면은 저희는 한 서울대를 한 8, 90% 들어가고 한 10%, 20%가 안 가는데 그 학생들이 이제 타협을 해서 어떤 다른 대학을 갔을 적에 그 학생이 받고 있는 죄는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그 인기가 적었던 A과를 들어간 이제 우리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인데 인기가 적었던 A과를 갔는데 이분이 담임이 이제 우리 은동규 선생님이었어요. 예, 은동규 선생님이 그분 담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야 여기 가라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인기 분야로 분야는 얘기 안 할게요. 인기 분야로 발전을 해가지고 그 선배가 엄청나게 최고의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쪽에. 그래서 이분이 그 은동규 선생님을 우리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담임 선생님인데 미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미국을 초청해 가지고서는 아주 그냥 풀로 부부를 갖다가 비행기값 다 대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은동규 선생님이 2년 작년인가 저작년에 돌아가셨을 때 뭐 그 친구 그분하고 나하고 그 두 사람은 꼭 연락을 해라. 저는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많이 이제 식사를 모시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두 사람이 연락해라. 사모님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지금 그 양반하고 그 1년 선배인데 그 양반하고 나하고는. 근데 그 양반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인기가 없는 과에 가서 인기가 있는 과로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자기가 성공을 했다. 뭐 그런 얘기가. 그리고 이제 이게 종합되냐 과기되냐 이 질문도 꽤 많은데 여기는 제가 제가 이제 제가 쓴 거를 그대로 가져왔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읽으려면 글씨도 작고 그러니까 종합대 가면은 많은 사람을 사귀고 다양한 교양을 쌓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과기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리고 과기대 가면은 사람이 좁아진다. 그러니까 뭐 카이스트나 포스텍이나 또는 뭐 유니스트, 디지스트 가면은 사람이 좁아진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포항대 교수였기 때문에 뭐 그런 이제 바이어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자기가 컴프레hen시브하게 되느냐 하는 것은 자기가 얼마큼 액티브하게 움직이느냐의 자기 성격의 문제지. 예를 들면 서울대학에 들어가서도 뭐 연세대학같이 컴프레hen시브하게 대학에 들어가서도 그냥 조용히 자기 학과에만 왔다 갔다 하고 공부만 하고 친구는 거의 안 사귄 애들도 있는 거죠. 그런 반면에 포항공대에 있으면서도 포항은 이제 시골이라고 그래가지고 더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포항에 있으면서도 막 분질나게 돌아다니고 뭐 이런 애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킹을 하고 하는 거는 성격의 문제지 결코 그 대학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저는 종합대학 과기호는 구분하지 말아라. 예, 자기가 그냥 좋아하는 대학으로 가라 이런 얘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카이스트 포스트 유니스트 요걸 비교한 건데 요건 넘어가겠습니다. 뭐 카이스트가 그때 그 당시에 요게 한 4년 전에 쓴 글인데 8천억, 포스텍이 4천억, 유니스트 디지스가 약 1년 예산이 2천억 규모입니다. 그런데 학생 수로 나누면 예산 규모는 5개 대학이 비슷하다. 그때 이제 당시에는 제가 이제 디지스트로 가 있었기 때문에 디지스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걸 썼던 것 같아요. 동시합격자라는 게 있는데 동시합격자 개념이에요. 요즘에 이제 동시합격자가 우리 때는 없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때는 이제 대학을 봐서 떨어지면 2차 대학을 가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정시 모집은 수시 모집이 6개인가요? 정시 모집은 3개. 그죠? 수시 모집은 6개, 정시 모집은 3개까지 원서를 낼 수가 있어요. 동시에.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바뀐 거죠. 미국은 SAT나 ACT 시험을 본 다음에 뭐 10개고 20개 보낼 수가 있어요. 그렇게 뭐 많이 보내는 사람은 없지만은 그렇게 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요즘엔 동시합격자가 생기는데 동시합격자가 어느 대학으로 오느냐? 이게 이제 뭐 서울대하고 포항대부터 뭐 어디로 오느냐, 뭐 연대 이런 거 이제 굉장히 그 대학의 그 지표를 얘기하는 건데 그 동시합격자가 어디로 가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극비로 되어 있습니다. 포항대 상황은 제가 아는데 극비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자존심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이게 공개를 하는데 재밌는 게 제가 스탠포드에 있을 때 스탠포드는 대강 1,500명 정도가 뽑는데 1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해요. 그런데 한 2,500에서 이거 3,000명이라고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한 2,500명 정도 합격시킵니다. 예. 그러면 1,000명은 딴 데로 가는 거예요. 딴 데로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걸 조사를 해. 너 어디로 갔느냐. 그래가지고 그걸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일로 뭐 80명 가고 뭐 스탠포드 뭐 하버드를 70을 가고 스탠포드하고 동시에 합격했는데 글로 갔다 이거죠. 그걸 아예 그냥 공식으로 발표를 해요. 그 정도로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죠. 경쟁이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거 발표 안 합니다. 그거 발표하면 자존심 상하는데 이제 아름아름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동시합격자는 쉽게 말해서 동일 클러스터 내에서는 미국같이 동일 클러스터가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 그런 나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스탠포드 안 다니고 예일 다니고 예일 안 다니고 스탠포드 가 하버드 가도 상관이 없고요. 스탠포드 가니까 교수들 대부분이 MIT 출신이에요. MIT 가면 아마 스탠포드 출신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좋은 대학, 예를 들면 서울대학이 뭐 어디 연세대 출신이 교수가 많다 그러면 아주 수치로 생각하는 거죠. 잘 안 뽑지도 않아요. 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 동시학급에서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여기 중간에 나오는데 제가 오클라호마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교수를 했는데 오클라호마 스테이트는 뭐 그 주에서는 최고 명문이에요. 그렇지만은 무슨 아이비라든가 빅텐 스쿨, 소위 뭐 퍼듀, 그다음에 뭐 일리노이, 위스콘신, 미시간 이런 대학에 비해서는 뒤지죠. 뒤지는데 오클라호마 주 고등학교에서 1등한 애가 그 오클라호마 주립대하고 오기도 합니다. 물론 하버드로도 가기도 하지만 주립대로 오기도 해요. 우리나라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나라는 뭐 경상북도 대구에서 1등한 애가 서울대를 안 가고 뭐 경북대를 간다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그게 있는 겁니다. 이게 대학 이름을 그대로 막 얘기합니다. 좀 저기 뭐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게 그게 미국이 노벨상을 300개를 끌어낼 수 있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 다양성이 있다. 재수 반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뤘던 주장인데 재수할 거냐 요즘에 반수라는 말이 있어요. 반수라는 말이 우리 때는 없었어요. 반수라는 거는 이제 1학년을 다니다가 반수라는데 반수가 왜 많아졌느냐? 우리 때는 한 번 떨어지면은 끝이에요. 그래 떨어져 2차로 가야 돼요. 자기가 예를 들면은 뭐 서울의 모 대학을 다니는데 내가 재수를 했다. 그래가지고 뭐 스카이 대학에 도전을 했다. 근데 떨어져. 그러면은 자기가 있던 대학으로도 못 돌아오는 거야. 어? 자기가 있던 대학은 1차 중에서는 좀 괜찮은 대학이었거든요. 그럼 못 돌아와야 2차로 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반수라는 게 없었어요. 재수는 있었죠. 완전히 떨어져 버리면 어차피 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재수하는 겁니다. 근데 요즘엔 반수가 엄청나게 많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금년 3월까 2월 말까지 근무했던 아주대학 같은 경우도 1학년 학생들 반수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이거 뭐 꼭 아주대뿐만 알 거예요. 다른 대학도 다 마찬가지고 아마 소위 말하는 중간 그룹, 이게 세컨 티어에 있는 그룹들, 그 아까 말한 프리미엄 클럽 빼고, 프리미엄 클럽도 지금 문제예요. 카이스트 같은 데서도 지금 반수가 나와요. 나와가지고 뭐 의대로 간다든지. 그래서 재수와 반수를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그것도 상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수하는 학생들을 갖다가 나무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의 브랜드가 만약에 중요하다면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다닌다 그러면요 평생 그 대학 출신으로 인피리어티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수를 어, 나무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본인의 선택이죠. 자기가 1, 2년 뒤지면서도 괜찮을 거냐. 뭐 제가 여기 예를 썼다가 지우, 지웠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삼수, 사수 한 친구도 있습니다. 그래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그 친구가 그게 거기서 만족이 오는 그건 모르죠. 근데 제가 보기엔 상당히 만족하는 것 같아요. 삼수, 사수를 했지만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갔다. 그러니까 재수반수는 본인의 선택이라고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인피리어티 ICI 그러니까 인피리어티 컴플렉스의 그 인센시티브한 사람은 뭐 꼭 반수하실 필요 없죠. 반수 재수하실 필요가 없고 ICS 인피리어티 컴플렉스 센시티브한 사람은 재수 반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냥 평생 안고 살아가느니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또 하나 이슈는 대학하고 대학원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제 학벌 세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학벌 세탁. 제가 뭐 입시계에서 계속 거의 한 뭐 15년, 20년 일하고 있으니까
대학원인데 입시 세대가 뭐냐면 대학을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대학을 나왔을 적에 그걸 대학원을 좋은 데로 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공계는 지금 뭐 SPK라고 아마 여러분들 SPK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국말로는 스카포라고 그러고 그 영어로는 SPK라고 해서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대, 포항대, 카이스트인데 여기 대학원에 가려는 겁니다. 이공계 애들이. 네, 그래서 이제 학벌 세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데 여기 오른쪽에 보니까 오른쪽에 최근 벤처기업 중견기업들의 CEO 등과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직원을 채용하는 데서 대학과 대학원 중 어느 명성을 더 많이 보느냐에 대한 대학이라는 답이 높았어요. 왜냐하면은 대학은 이제 결국은 대학은 학생의 잠재력을 보는 거고 대학원은 학생이 발전하려는 노력을 보는 거예요. 그렇죠? 대학은 잠재력을 보는 거고 뭐 고등학교도 지금 고등학교 입시가 없어졌지만 고등학교도 잠재력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 2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나중에 이제 대학은 좀 그러면은 쟤는 머리는 원래 좋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도 이제 인류대학을 나오면은 쟤는 원래 머리는 좋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대학원은 이제 발전에 대한 노력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디를 더 많이 보느냐? 기업체는 대학이라는 답이 더 많았고요. 실질적으로 대학이라는 답을 더 많이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잠재력이 더 중요시 여기는 이제 그렇지만 이제 대학원을 자기가 발전하려고 노력하면서 또 성공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떤 대학에서 강연을 하고 왔는데 그 총장님도 이제 대학원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이제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신 분인데 그런 분들도 이제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이제 프리미어 클럽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프리미어 클럽을 이게 아마 요거부터 먼저 이게 문과냐 이과냐 문과냐 이과냐도 이제 우리 애를 문과로 보는 게 이거는 사실은 부모의 결정은 아니에요. 부모가 본인이 나 문과로 갈래 이과로 갈 때. 근데 이제 문과에서 이과로 간 사람도 있고 뭐 저는 이제 뭐 좀 이상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됐는데 이과에서 문과로 간 사람들은 꽤 있습니다. 우리 동기 중에도. 어, 그런데 이제 이과에서 문과를 이제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는지 자기 성향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취업률은 이과가 높다는 건 확실하고요. 취업률은. 취업률은 여기 보면은 이과대학 컴퓨터공학과 76, 재료 85.7, 에너지자원 86.4, 전자 75%, 뭐 산업공학 75 이렇게 쭉 나오는데 뭐 이과를 나와서는 대부분 취업이 돼. 이 A대학이 제가 느낌의 A대학은 서울대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 B대학식 이게 제가 어떤 신문에서 가져온 건데 근데 여기 마찬가지로 이제 지방 거점 국립대, 뭐 경북대라든가 부산대 같은 경우도 뭐 저는 이과 문과는 이렇고 이과는 확실히 이제 취업률이 높죠. 그리고 주요 대기업이 최근 3년간 신입사원 문이과 전공 비율을 보니까 뭐 삼성전자 80%가 이과고 LG전자도 80%, 뭐 이런 대부분 이제 80% 정도가 대부분 이과고 이제 문과는 이제 한 2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옛날하고 상황이 좀 달라진 게 상당히 이제 기술 사회가 됐기 때문에 에, 이제 처음부터 뭐 법대라든가 또는 뭐 경영대 가서 이제 이렇게 활동하시는 것도 좋은데 뭐 법대는 좀 다르지만 경영 쪽은 오히려 이제 이공계를 좀 전공하다가 경영으로 가는 것도 괜찮다.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이공계를 전공하다가 이제 경영대 뭐 MBA를 한다든가 뭐 PhD를 한다든가 하는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나는 뭐 물리화학들은 온몸에 뭐 저기 두드러기가 나 그런 애들을 이과 가라고 밀어댈 수는 없어요. 난 물리 과목 들어가면 온몸에 두드러기가 난다. 난 물리 과목 못 듣겠다. 물리 못하면은 뭐 공대 갈 수는 없는. 그러니까 또 생물학, 뭐 저는 생물학을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생물학을 싫어하면은 의대 같은 데 갈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본인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본인이 다 적응할 수 있다면은 이것도 순전히 제 의견이지만은 이과를 먼저 간 다음에 기술을 좀 익힌 다음에 나중에 경영 쪽이나 이렇게 문과로 가도 좋지 않냐. 물론 이제 국문과나 뭐 영문과 이런 건 얘기가 다릅니다. 그건 문학이니까 뭐 그거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는 거고 경영 쪽으로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국내 박사, 해외 박사 이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또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게 제가 이제 이 입시 컨설팅을 하니까
많이 들어오는 게 국내 박사가 좋으냐, 해외 박사가 좋으냐, 이걸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미국과 일본은 지금 현재 여기 70년대 설립된 카이스트는 100% 해외 박사였어요. 제가 여기 구유모 박사님도 저하고 75년에 카이스트에 입학했지만 대학원에 100% 미국 박사였어요. 80년대 설립된 포스텍도 마찬가지다. 포스텍 또 초기에 90% 이상이 미국 박사였습니다. 그다음에 서울공대도 석사학위로 교수를 하던 시절을 지나서 70년대는 예를 들면 뭐 산업공학과 이면호 교수 같은 분들은 석사학위만 가지고 교수를 했어요. 그런데 80년대 박사학위 선수자를 교수로 본격적으로 채용하면서 90% 이상을 미국 박사로 채웠죠. 지금 서울대 교양대는 거의 100% 미국 박사입니다. 서울대 교양대는. 근데 공대는 상황이 좀 바뀌었어요. 공대는 상황이 바뀌었는데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카이스트라든가 공학 교육이 좋아졌기 때문에 포스텍도 그렇고 그래서 대가 해외 박사 비율이 포카소는 80에서 70% 정도 지금. 지스트는 70%, 디지스트 유니스트가 50% 정도입니다. 제가 통계를 요거 통계 한 3년 전 통계인데 지금 교수 채용이 해외 국내가 50대 50 정도로 채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율은 점점 낮아지죠. 이 비율은 포항공대도 거의 한 50%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업공학과만 보면은요, 산업공학과 보면은 우리가 87, 8년에 시작할 때 거의 100% 미국 박사였습니다. 그분들 중에 상당히 많이 이제 저를 비롯해서 은퇴를 했는데 지금 새로 들어온 교수들은 포항공대에서 박사를 하고 포스닥을 뭐 미국 가서 하고 돌아오네. 미국 가서 뭐 교수 좀 하다 오네. 이런 애들이 이런 교수들이 해라 그러면 안 되고 교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업공학과 같은 경우 지금 교수 15명 중에서 뭐 한 최소한 5, 6명은 국내 박사가 그러니까 해외 박사가 한 8, 9명 이렇게 한 70% 정도 이렇게. 우리 때 100%였어요. 그러니까 국내 박사가 증가하고 있다. 국내 박사가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국내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있는 겁니다. 국내 최소한 이공계는 국내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아지기 때문에 국내 박사를 받고도 결국은 박사들이 어디 가서 실력을 발휘하냐면 논문을 잘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박사들이 논문을 더 잘 낸다 이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일본이 이런 전철을 밟았죠. 일본도 50년, 60년 전에는요. 그 동경대 나가고 얘가 미국 유학했다 그러면 신랑감 1등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아시겠지만 지금 대부분이 국내 박사를 가지고 교수가 됩니다. 그 이제 미국 같은데 이제 포스닥으로만 갔다 옵니다.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 유학은 제가 알기에는 계속 줄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박사, 해외 박사도 지금 전체적인 트렌드는 일본처럼 국내 박사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바로 진학과 나중에 진학도 의견이 다 다릅니다. 이건 제 의견만 말씀드리는 건 대학을 졸업하고 좀 경험을 쌓다가 유학을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바로 가는 게 좋으냐. 저는 이제 공부는 할 때 해야 된다는 교훈이 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가는 거를 이제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사학위 소재를 연구와 관련된 분야에 투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연구를 좀 하다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니까 바로 가는 게 좋다. 아니면은 뭐 1, 2년 정도. 1, 2년 정도 연구원에 있다. 너무 오래 있게 되면은 이제 타성에 젖어가지고 뭐 제 동기 중에 하나는 이제 카이스트 졸업을 했는데 어떤 대학에 취직을 했어요. 그 교수가 됐어요. 그때는 석사만 해도 저도 이제 저기 현대건설에 있다 숭실대로 갔었는데 그 대학에서 너무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아마 누구라고 얘기하면은 뭐 아실 텐데 그 대학에서 너무 대우를 잘해주는 거야. 막 뭐 무슨 전사실장을 시키고 막 그냥 그러니까 유학을 안 갔어. 유학을 안 가고 있다가 나이가 한 뭐 3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이거 박사학위가 없으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히 미국을 나왔는데 좀 늦게 나오다 보니까 뭐 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끝내지 못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냥 아마 서울대 가서 박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한국에 돌아와서 아예 박사를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뭐 석사만 가지고 교수에 들어오는데 나가라고는 하지는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의 명성과 위상 이제 거의 다 제가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이제 시간 보니까 9시 4분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대학의 명성과 위상을 체크하는 지표 중에 되게 전통적인 방법은 교수들의 퀄리티와 명성, 연구 액티비티와 명성, 재학 학생들의 퀄리티, 그다음에 졸업 후 진로 뭐 이런 걸 따져요. 근데
이런 거보다 더 좀 바로 알 수가 있는 것 지표들이 저는 이제 이걸 제가 이제 대학 자문을 많이 하잖아요. 하면서 이걸 보는데 교수들의 프로필 연구 실적을 포함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그 대학에 들어가서 교수들의 그 프로필을 한번 보세요. 연구 실적이 안 포함된 교수가 안 포함되는 대학들이 의외로 많아요. 연구 실적이 없어요. 그냥 그 주소하고 뭐 무슨 이메일 주소 이런 것만 나와요. 그다음에 뭐 오피스 사무실 무슨 주 번호 이런 것만 나와요. 제가 이제 모 대학을 지금 자문을 하고 있는데 그 대학이 그렇게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공 분야만 좀 나와요. 내 전공이 뭐냐. 그래서 내가 연구 실적을 포함시켜라. 클릭을 하면 연구 실적이 나오겠다. 그래가지고 뭐 진통이 있었죠. 교수들이 반대도 하고. 그런데 연구 실적을 결국 포함시켰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근데 교수들의 연구실 홈피 관리 수준을 보시면 안 돼요. 구글 스칼라 같은 거는 누르기만 하면은 이제 논문이나 사이트에서 인용수가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H인덱스도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걸 포함된 아주 몇 개의 엘리트 대학들이 이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말하는 소위 말하는 PC, 프리미어 클럽에 있는 대학들은 특히 이공계는 교수들의 연구실 홈페이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뭐 카트라인 이런 거는 뭐 잘 알고 있는 거 중앙일보 랭킹이라는 건 중도 탈락률 그다음에 학교 잠바 이게 6번이 재밌는 겁니다. 이 과잠 학과 잠바를 얼만큼 입고 다니느냐 학생들이 그만큼 프라이드를 갖고 있느냐 기념품점이 없는 대학이 꽤 많습니다. 기념품점이 유무비 기념품이 종류 뭐 연세대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오니까 기념품점에 기념품이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뭐 무슨 티셔츠 뭐 심지어는 뭐 스탠포드 같은 데 하면은 심지어는 어린애 옷까지 있어요. 그냥 한 층이 전부 기념품이야. 그래서 이것도 대학의 어떤 위상을 개론하는 정년퇴임 교수들의 정년퇴임 삼성률 이것도 좀 지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재미있는 지표들이 있어요. 시험 영상은. 그다음에 제가 이제 면접 시 호감을 끄는 학생 이것도 지금 이공배로 올려가지고 조회수가 수천 개 보통 천 개가 넘으면 이제 인기 있는 글이 되는데 이것도 수천 개가 된 겁니다. 그 이공배를 제가 올려서 이제 조회수를 봐요. 클릭 수가 이제 천이 넘으면 보통 내가 좋은 글을 올렸구나. 천이 미만이면 이제 보통이구나 이렇게 보는데 뭐 500, 600 이거는 천 이상 올라간 건데 면접시 호감을 끄는 학생이 이렇게 이거 10개를 썼는데 요거는 제가 디지스트에 2018년 19년에 제가 직접 면접을 봤어요. 학생들 면접을 보면서 여러 가지 느낀 점, 그다음에 교수들의 의견을 모아가지고 복잡히 단정하고 밝은 얼굴, 예의가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풀어내는 영특함, 답이 틀려도 풀어내는 과정을 이해하는 거,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중언부언하지 마라. 그다음에 미래의 진로에 대한 확실한 태도, 그다음에 지원대학에 뭐 참가한 경험, 10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원대학에 대한 애정으로 중복 합격 시 타대학을 안 간다는 느낌. 이것도 굉장히 그러면 이제 면접시 호감을 끌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거를 몇 개 고른다면 뭐 2번 밝은 얼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그 6번 모르면 모른다고 하지만 엉터리 해법을 쓰지 말고 모른다. 자기가 아는 것만 분명히 얘기하는 거. 창의성 이슈는 제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 왔는데 창의성이란 뭐냐고 했을 적에 저는 이제 요것이 꼭 스카이 아까 말씀드린 프리미어 클럽으로 안 가는 학생 또는 프리미어 클럽 안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으로 안 가는 학생들한테 격려를 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황승진 교수하고 브라운 대학의 김경석 교수 두 사람이 예를 들었는데 여기서요. 이 글을 직접 올라가 있어요. 이공배에 올렸는데 황승진 교수도 그렇고 김경석 교수는 그래도 뭐 좀 잘하신 걸로 아는데 황승진 교수는 그렇게 뭐 반에서 전교에서 1, 2등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근데 황승진 교수가 미국에 가서도 이제 로체스터 대학을 다녔죠. 그것도 뭐 MIT 이런 대학은 아니죠. 근데 거기서 굉장한 창의성을 발휘해가지고 그 분리 이펙트, 채찍 이론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양반이 하버드 스탠포드 대학 교수가 됐고 스탠포드 대학으로 은퇴했습니다. 교수로 몇 년 전에. 김경숙 교수도 마찬가지예요. 김경숙 교수도 잘 아시지만 임지순 교수님, 뭐 임지순, 권희민 이런 분들이 서울대학교 1, 2등을 할 적에 그 정도 레벨은 아니었죠. 뭐 이분은 공부는 잘했다 그러는데 근데 이분도 엄청나게 창의력이 있어요. 제가 일리노이 대학에 이분이 교수를 있을 때 제가 학생으로 있었는데 굉장히 창의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영펠로우 스칼라로 뽑힌 다음에 이제 브라운 대학을 뭐 칼텍에서도 오라고 그러고 버클리에서도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브라운으로 갔죠. 제가 이분들 예를 왜 드느냐 하면은 창의성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 전교 1, 2등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는 거죠. 제가 포스텍에서 좀 많이 써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1, 2등 하는 애들 서울대 가라. 3, 4등 하는 애들 포항대 가라. 포항대에서는 창의성을 키워주겠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는데 그만큼 이제 창의력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 2등에서 나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프리미어 클럽에 못 가든가 또는 프리미어 클럽에서도 자기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간다 하더라도 창의성 있는 학생들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교수 임용 시의 고려사항은 뭐 요거는 이제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학위라든가 연구, 교육, 성격 이런 것들이 이제 교수 임용 때 보는 건데 국내 대학 박사, 뭐 해외 대학 박사도 이제 옛날에는 미국 박사면 무조건 뽑고 국내 박사는 좀 이제 약간 무시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논문을 잘 냈느냐, 좋은 저널을 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는 거죠. 연구 실적도 보고요. 그다음에 교육은 이제 영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영어가 이제 뭐 지금 제가 모 대학을 자문하고 있는데 그 대학은 100% 영어로 강의해야 돼요. 교수회도 다 영어로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수회도 가끔 들어가는데 다 영어로 이제 하게 돼 있고 제가 이제 늘 아주대학에서 경영대 제가 학장을 했는데 제가 경영대 학장할 때 항상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한테. 니들이 좋은 저널에 논문을 내고 그리고 영어가 잘 되면 미국 대학 교수 내가 취직시켜 줄게. 뭐 홍콩 대학이나 싱가포르 대학에 취직시켜 줄게 그랬어요. 실제로 아주대는 우리나라에서 뭐 아주 탑 클래스 대학은 아니지만 아주대학을 졸업을 하고 미국에서 교수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 영어 잘하고 뭐 논문 잘 쓰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이공계에서 인문사회로 옮기는 케이스를 얘기했는데 뭐 산업공학은 그런 사람이 특히 많았다고 그랬는데 이공계 학생 중에서 인문사회계 소양 있는 학생은 대학원에서 뭐 산업공학이나 금융공학 또는 MBA나 경영계통 또는 정치, 경제정치 등 사회계열 또 로스쿨 진학으로 법조계 뭐 이렇게 갈 수 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공대가 좋은 줄 알고 들어갔는데 이공계가 공부하다가 아, 나는 이공계가 좀 안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런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건데 그래서 뭐 제 친구 중에는 뭐 서강대 화학 전공으로 아마 우리 동기들은 누군지 알 텐데 서강대 화학을 전공했는데 미국에서 MBA 받고 서강대 경영대 교수가 된 사람이 있고요. 화공 계열에서 서울공대 졸업 후에 미국에서 경영 박사를 취득하거나 아주대 경영대 교수가 된 사람은 우리 선배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동기는 아니고. 또 포스텍 수석 입학생으로 산업공학을 전공하고 독학으로 사법고시 판사가 된 이번에 그 이수견 판사. 이번에 그래서 볼륨인데. 대법원 판사가 됐는데 대법원 판사 이수견 판사가 그런 게 있어. 이게 이제 이게 시간이 지금 뭐 어디 저기 윤 원장님 시간을 뭐 언제까지 해야 돼? 지금 뭐 계속 한없이 가는데 한 5분 내에 끝낼까요? 네, 더 하세요. 네, 더 해도 되고. 나 무슨 대학 다녀 그러니까 애인이 남자 애인이 요즘에 그 대학 뜬다고 하던데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 이게 가장 기분 좋은 거죠. 그 여학생이 나 무슨 대학 다녀 그러니까 그 애인이 뭐 애인이 될 사람이겠죠. 요즘 뜬다고 하네. 교수가 이제 무슨 대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상대방이 요즘 그 대학은 뜬다고 하던데요. 제가 이제 대학에서 강연할 적에는 여기다 실제 그 대학 이름을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이제 뭐 저기도 한림대도 강연을 했고 여기 이제 어제는 공주대 가서 강연했는데 하여튼 그런 이름을 넣는데 그때 기분이 제일 좋은 거죠.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뜬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대학 구성원에게 프라이드를 갖다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6가지. 첫 번째는 프리미어 클럽. 프리미어 클럽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그 대학도 기분 좋고 학생도 기분 좋아요. 포스텍 카이스트 서울대 연구대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앱솔루트 탑이라고 디파인 했어요. 절대적으로 탑이다. 여기 들어가면 무조건 잡으시면 갑니다. 그런데 또 스페셜라이즈드 일리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카이스트 디지스트, 포스텍 디지스트, 유니스 같은 스페셜라이즈드 일리트. 얘네들은 명성에 상관없이 명성에 뭐 서울대 뭐 명성에 상관없이 자기네 일리트라는 아주 강한 일리트 의식이 있다. 세 번째는 리저널 탑이 있어요. 지역에서 최고. 예를 들면 경북대는 지금 경상도에서 최고입니다. 이 경상북도에서. 부산대는 부산에서 최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옛날에 디지스트에 있었기 때문에 그 현풍 대구 쪽에 조그만 이제
조금 잠잘 때가 있는데 거기에 자주 와 있어요. 여기 이제 뭐 제가 이제 이쪽에 와서 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근데 보면은 경북대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영남대 나온 사람하고 테니스를 쳤는데 아, 경북대 나온 애들은 머리가 좋다. 아주 굉장히 리스펙트라고 존경을 하더라고요. 리저널 탑도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티어 탑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티어에서, 티어라는 말 아시죠? 우리나라 어떻게 그룹이라고 그럴까? 그룹에서 이와 애들은 잠깐 여자 대학에서는 최고다. 경희대학이나 중앙대학은 자기네가 세컨 티어. 세컨 티어라는 게 이제 아까 말하는 그 프리미어 클럽 빼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뭐 성균관대나 이런 데 빼면은 자기네가 최고다. 경희대학은 제가 2018년에 저기 자문을 한 1년 했는데, 계약 자문을 1년 했는데, 거기 부총장님이 저한테 와서, 부총장님이 처음 태스크포스의 헤드였는데, 부총장님이 저보고, 서 교수님, 스카이 그룹으로 우리가 가겠다 이거죠. 프리미어 클럽으로 갈 테니까 좀 넣어줄 수 있어요. 갑시다. 그러면 극복해야 될 대학이 어딘지 아시죠? 극복해야 될 대학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하려면 첫 단계가 랭킹으로 일단 이겨야 된다. 그래가지고 1년 작업을 했고요. 실제로 타겟 대학 2대학 중에서 한 대학은 이겼습니다. 이제 나머지 한 대학만 이길 수 있으면 이제 PC로 가는 거죠. 경희대학. 경희대학이 옛날에 비해서는 말도 못하게 올라갔죠. 뭐 옛날에 20등, 카트라인으로 한 20등 하던 대학인데 15등, 20등. 지금 한 과기대 빼면 한 6, 7등 하는 대학이 된 거죠. CAU도 마찬가지. 중앙대학. 중앙대학은 제가 강연을 3번 갔는데 한 번 가가지고 카트라인을 94년도 카트라인을 딱 보여주니까 총장님이 제발 그것 좀 내려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중앙대학은 아래 좀 낮았어요. 그런데 지금 상당히 좋은 대학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티어 탑으로 가졌을 때 중앙대 나오는 애들, 경희대 나오는 애들 다 상당히 너무 티어 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라이징 스타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모든 대학이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어 하는데 성균관대 라이징 스타라고 말할 수 있고요. 부경대학이 라이징 스타라고 말할 수 있어요. 부산에서. 네. 라이징 스타들은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대학이요. 갑자기 뭐 랭킹을 뭐 내가 우리가 30인데 뭐 10위로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어요. 어저께 제가 갔던 대학도 그 대학 교수들이 강연 다 끝난 다음에 교수님 라이징 스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라이징 스타가 되면은요, 이것도 역시 여전히 이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에어리아 탑이 있습니다. 서브젝트 탑은 전공에서 강한. 왜냐면 홍대가 대표적이죠. 홍대 미대가 무지하게 쓰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대 미대는 이제 에어리아 탑이고 세종대학 같은 경우는 호텔 관광학과가 세계 50이에요. 지금 경희대보다 경희대가 원래 전통적으로 호텔 관광학과 1인데 더 좋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건 또 이제 상당한 이해가 될 수 있다. 에어리아 서브젝트 탑이다. 자기 전공 분야에서. 이런 대학들은 홍대는 댕글링 이펙트라고 이제 입시계에서는 우리가 댕글링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공대 경영대가 홍대 미대의 명성을 그대로 댕글링 이렇게 붙잡고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홍대 미대, 홍대 공대나 경영대는 그 교수들이 내는 연구 논문이나 이런 업적에 비해서 위상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홍대 미대가 좋아가지고 그 댕글링 이펙트가 있는 거죠. 지금 뭐 대학을 판단하는 기준은 제가 이거는 뭐 강연 때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상화의 500m 스피드 스케이팅, 그 다음에 김연아의 피겨 스케이팅. 요게 이제 2010년에 14년 전에 밴쿠버에서 둘 다 금메달을 땄는데 대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어디가 돼야 되냐. 이게 차이는 뭐냐면 500m 대쉬는 기준이 하나예요. 스피드. 그 다음에 피겨 스케이팅은 기준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뷰티라든가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이라든가 무슨 그 이미지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기준이 멀티 크라이테리아고 이건 싱글 크라이테리아인데 대학을 판단하는 기준이 싱글 크라이테리아나 멀티 크라이테리아냐. 그러면 카트라인만 본다면은 이제 싱글 크라이테리아 이상화에 가까운 거죠. 그다음에 뭐 카트라인도 보고 그 교수의 질도 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진로, VSS 뭐 여러 가지를 본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되는 거 각자가 다를 수 있어. 예. 아트라인 입결 하나만 딱 본다 그러면 싱글 크라이테리아고 이게 멀티 크라이테리아. 저는 멀티 크라이테리아라고 보는 편이에요. 물론 멀티 크라이테리아에서 VSS 그 크라이테리아이 가장 이제 높죠. 뭐 제가 했던 일을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산업 포항대에서 한 28년간 대학평가위원장을 했고요. 28년 동안 내내 한 건 아니고 한 8년 했죠. 그리고
대학년 총장 특보라든가 국제위원장을 했고, 디지스에서는 대학 경쟁위원장, 전략특보, 그다음에 아주대학에서 대학 경쟁위원장에 경영대학장을 했고, 현재는 제가 어시스트라는 데 와가지고 석좌 교수로 있고, 지금 다른 대학교 자문 교수로 좀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리는 것은 제가 거의 한 40년 가까이 대학에 있으면서 거의 이제 이 경쟁력 위원하고 대학교 평가 이런 쪽 일을 했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알마마터 우리 하도 윌레오 트레이요 뭐 내가 쓰는 말인데요. 열심히 일하면은 이게 대학에서도 제가 늘 얘기해요. 하도 윌레오 트레이요.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얘기할 때는 제가 끝날 때 얘기합니다. 이거 지웠는데 ranking nobody likes it but everybody checks it. 제가 이 말을 꼭 씁니다. 아무도 좋아하지 않지만 모든 사람이 체크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구인모 박사님도 옛날에 뭐 학장도 하시고 다 처장도 하시고 했지만 외국에 가서 저도 국제위원장 할 때 이제 평양대는 국제처장이 국제위원장인데 해외 가서 MOU를 맺어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뭐 유니버시티 오브 뭐 캘리포니아 뭐 버클리 가서 MOU를 한다. MOU 맺으러 가면은 그 사람들이 그럼 평양대가 뭐야? 뭐 알 수도 있지만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MIT는 만나주지도 않아요, 잘. MIT하고 MOU를 결국 못했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보는 건 랭킹이에요. 모르니까 얘네들이 QSTH를 랭킹이 몇 등이냐 보는 거예요. 랭킹이 컴패터블하지 않으면 안 하려고 그러죠. 돈을 무지하게 주면 하지. 돈을 우리가 무슨 한 천억 좀 갖다 주고 하자 그러면 하겠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랭킹이 그만큼 중요하다. 위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랭킹이라는 게 그 nobody likes it.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everybody checks it. 모든 사람이 체크한다. 뭐 그래서 이제 랭킹을. 뭐 이상으로 저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거를 앞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뭐 오늘 만약에 질문이 있다 그러면은 뭐 여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질문이 있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대학학과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지금 가장 크리티컬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자, 이상으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게 대부분 이제 학교 입장에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학교, 네. 학계. 예, 학계. 예. 이제 저는 산업 쪽에 있다 네. 보니까, 좀 이제 시각이 많이 달라요. 또 많이 알았습니다. 달라졌고. 예. 네, 이제 체험을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네. 한국 회사에 다니다 저는 이제 미국 회사를 가서 한국 회사에서 8년, 미국 회사에서 25년을 근무를 했어요. 한국 회사에 다닐 때는 물론 한국 기업도 저기 그룹에 따라서 좀 다르죠.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근데 제가 다녔던 그룹은 스카이를 우선으로 했었어요, 사실은. 네. 근데 그 당시도 꼭 그렇지 않은 저기도 있죠. 삼성그룹 같은 경우가 좀 그런 것을 선호하지 않았던 편이었는데, 제가 이제 미국 기업이 이제 듀폰이라는 회사를 다녔어요. 화학 기업이죠. 그 듀폰에 가니까, 그리고 참 한국 기업에서는 그 당시는 이제 오래됐으니까 이 정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다 보니 뭐 법학, 뭐 경제학, 뭐 이런 이제 문과 출신들이 상당히 이제 경영진에 많이 있었어요. 아니면은 공무원 출신들. 그런데 미국 기업을 딱 가니까 거기서는 90% 이상이 다 이과 출신들이었어요. 그리고 경영진에, 그러니까 다 엔지니어로 들어와서 그 다음에 경영 배워가지고 경영진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들어갔을 때 나는 법학을 했었는데, 이거 회사 잘못 왔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그런데 또 재밌는 거는 정말 우수한 학교 출신들이 별로 없었어요. 듀폰도 상당히 잘 나가던 회사였었는데, 이제 그런 면에서 또 이제 학교를 갖다가 얼마나 중시를 하느냐, 이거는 이제 기업에 따라 다르고, 어, 요새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바뀌었고,
뭐 미국 기업 저는 이제 거기서 인사를 오랫동안 했었는데 아시아 전체 아, 정말 우수한 학교 나온 친구들을 제가 별로 기억을 못 해요. 딱 몇 명은 기억을 합니다. 아, 그런데 대부분은 뭐 그렇게 우수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이 사람이 성실하고 리더십이 있고 판단력이 있고 뭐 이런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다 뽑았던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학교 랭킹을 특히 미국 기업에서는 별로 안 봤었다. 최근에 이제 재밌는 사례가 마이크로소프트 사례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하버드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쪽에 경영진에. 그런데 이제 인도 출신 사티아 나델라라는 친구가 이제 거기에 미국으로 와서 이제 회장까지, 아니, 이제 CEO까지 올라갔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한 작업이 뭐냐면은 하버드 출신들 중에서 실제 너무 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싹 바꿉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른 대학 나와도 성장 마인드셋 가진 사람으로 대대적으로 교체를 하고 그러면서 회사가 크게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아주 또 재미있는 사례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냥 참고로 산업계 쪽에서는 이제 요새는 이제 학교를 많이 안 본다는 게 일반적으로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당연히 있죠.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에 진출을 했을 적에 그 회사라든가 그 인폴로이어가 그 학교를 구분 안 하는 거는 좋아요. 예, 그러면은 뭐 내가 예를 들면은 내가 원하지 않는 대학을 나왔다 하더라도 자기가 이제 아까 말한 뭐 PC라든가 어떤 경우에 그러 안 나왔더라도 내가 정당한 내 능력에서 대우를 받으니까 좋다 이거죠. 근데 본인이 그런 감정이 전혀 없으면 아까 말한 IC, 인피니트 컴플렉스가 없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대학이 갖고 있는 의무는 이제 그건데 내 대학에 내가 어떤 대학 나왔든 아무런 내가 IC가 없다. 그다음에 인폴로이어가 정당하게 대우한다. 그러면 아주 라이프가 해피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인폴로이어가 정당하게 대우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갖고 있는 마음고생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언해피한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윤경로 원장님의 말씀은 본인이 IC 인컴 저기 컴플렉서, 인피니티 컴플렉스, IC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맞는 말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뭐 많은 기업들이 그냥 능력에 의해서 평가하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근데 정당한 대우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갖고 있다고 하면 어떡할 거냐는 거죠.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봤어요. 예. 그러니까 뭐 제 제자 중에 그러니까 뭐 제가 아는 친구 중에 하나가 한 50대 되는 친구인데 에, 그 IC 대학을 안 나왔어요. 아까 말 아니 IC가 아니라 프리미어 클럽 PC 대학을 안 나오고 그 밑에 있는 대학을 나왔는데 어떤 대학이란 말해. 나한테 오늘 술 먹고 나면서 그러더라고. 내가 아무거나 가든지 내가 스카이로 갈 걸 잘못했다. 그런 얘기 막 술 먹으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그냥 아무 전공이나 가든지 내 스카이로 갈 걸 내가 괜히 뭐 그냥 술 먹으면서 한마디 던졌는데 저는 이제 랭킹을 전공하니까 그게 딱 머릿속에 박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저 친구가 그 대학을 나와서 서름을 받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든 거죠. 그래서 그, 뭐 이런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지금 뭐 삼성 같은 데도 제가 알기에는 뭐 저희 대학이 별로 안 좋은 대학 그런 저기 사장 뭐 부사장도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가 보기에는 지금 윤 원장님 말씀대로 기업에서는 그 능력 가지고 평가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본인이 IC 감정이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면 해피. 그건 오케이. 근데 그 감정이 계속 된다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이 언해피한 거죠. 저는 그 언해피한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조금. 그래서 대학 갈 적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리는 그런 라이징 스타라든가 뭐, 그러니까 자기가 프리미어 클럽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그 라이징 스타라든가 뭐 그런 대학에 가야 됩니다. 가야만 이제 그 어느 정도 그 커버될 수 있다. 뭐 그렇게 봅니다. 뭐그 개인적인 그런 조언은 확실히 있어요. 사실은 예, 예. 뭐 회사 내에서도 맞습니다. 그런 네. 얘기를 안 하더라도 뭐 자기 아, 남들이 아, 저 친구 어디 나왔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해주는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나라마다 다르더라고요.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역시 음, 동경대 출신을 선호하는 그런 것들도 그렇죠. 있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는 음, 의외로 제가 다녔을 때 아주 잘된 CEO 됐던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의외로 인류대학 나온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능력 평가를 위주로 하는구나 이런 저 생각을 많이 들었었어요. 예. 우리 조카 하나가 이제 유니버시티 오브 센트럴 플로리다, 사우스 플로리다에서 이제 학사를 했는데 그거는 저희 형님 딸인데 형님이 템파에 살았어요. 오랫동안 살아서 그냥 너 여자니까 멀리 가지 말고 그냥 집 근처 학교 가서 템파에 USF가 있습니다. 사우스 플로리다. 그다음에 올란도에 UCF가 있어요. 센트럴 플로리다가 있는데 얘가 IBM에 들어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애인데 IBM에 들어갔는데 IBM 들어가는데 한 번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작은 아빠인데 작은 아빠 아예 안 되겠어. 학벌 세탁 좀 해야겠어. 그러더니 그 아틀란타에 IBM이 있었는데 그 에모리 대학, 에모리 굉장히 좋은 대학이죠. 에모리 대학원을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미국에서 저게 있구나 조금. 뭐 차별을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괜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들어가니까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더라. 그래서 김이 새더라. 그래서 자기가 한번 작은 아빠 나 에모리 대학원에 에모리 다니려고 그러고 에모리 나왔어요. 대학원.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각자에 따라 생각에 따라 다른데 그 어쨌든 자기 느낌이 자기가 아까 말했지만 ICI로 살아갈 수 있으면 뭐 상관없습니다. 무슨 대학을 나도 상관없고 뭐 자기 능력이 좋으면 다 대우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ICS 센시티브한 사람이면은 자기가 괴로울 수 있으니까 그 대학 선택을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저기 네. 또 다른 분들 질문이 있으시면 예, 질문 몇 번 해보시죠. 지금 예, 저기 화면 공유를 종료를 할게요. 제가 할게요. 제가 중재할게요. 예. 예, 우리 반에 서서 우리 딸이 여기 미국에서 우리 딸이 들어와 있는데 제가 한번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아이 반에서 자, 질문 있으신가요? 그 반에서 질문, 그래 질문하세요. 예. 그, 지금 대학원 평가는 어떻게, 대학 평가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원만 평가하는 지금 이제 시스템은 좀 안 돼 있고요. 다만 이제 이제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지금 세계적으로 평가되는 게 QSTH 쪽에 제가 이제 전문적으로 일하고 있는데, 일단은 음, 학부가 있어야만 이제 대학을 평가를 해주고, 대학원만 있는 대학, 대학원만 있는데, 지금 제가 새로 간 대학은 대학원만 있는데, 대학원이 있는 대학은, 별도로 이제 뭐 QS MBA 랭킹이라든가, 뭐 마스터 오브 사이언스 랭킹이라든가 따로 좀 특수하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그 대학이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이 있으면은 대부분 이제 문제가 없는데 대학원만 있는 거는 이제 이게 무슨 제대로 된 대학이냐를 체크하는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학원만 체크하는 그런 과정은 좀 약한 것 같고 일반적으로 대학 명성하고 대학원 명성이 같이 갑니다. 대학 지금, 명성하고 대학원 명성이 같이. 지금 영상이 좀 이상하게 나오네. 아까처럼 카메라를 좀 돌려줘 보세요. 그래요? 예, 예, 네. 오케이. 네. 예. 네. 그러니까 대학하고 대학원 명성이 같이 가고 있어요. 같이 가고 있으니까 자, 대학원만 음, 따로 또 하는 건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서박사 강의 잘하셨습니다. 예, 아주 설득력 있는 내용하고 어, 말로서 아주 편하게 들었고, 혹시 너무 이제 그 대학 평가, 대학 그 이론적인 얘기를 많이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듣기 편한 내용들 많이 하고, 여기 들어와 계신 분들 보니까 우리 동기들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셔서 그 예. 일반 분들한테 서박사가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임진우 원장님한테 이게 60대 강의뿐만 아니라 이게 제목 자체가 이제 관심이 많으니까 그 오픈을 하자 그래갖고 이제 오픈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예, 예. 네, 아주 잘 들었고 그 말투가 어조가 아주 그 자신이 있고 지금 서박사 얘기예요. 그 아주 듣는 사람한테 신뢰감을 주는 좋은 성향이고 내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구 박사가 뭐처럼 질문하는 줄 알았더니 칭찬해주고 있었네. 거의 질문이요, 다 서박사가 예, 좋은. 더 질문이 할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명확하게 저걸 설명을 해줘가지고. 예. 자,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어, 많이 준비하고 사실 우리- 전에 한번 특강을 했었는데 그때는 이제 랭킹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좀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오늘은 아주 편하게 잘 준비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는 네, 저쪽에 네. 오늘 뭐 67회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우리 딸이 인사 좀 하나만 안 되나? 이게 슈. 미국에서 들어와 있는데 미국에서 제가 한번 아빠 얘기하는 거 들어보라고 그랬더니 들어왔는데 바네사 한번 인사 한번 해. 아, 네, 안녕하세요. 지금 아기 재우느라고 좀 시끄러워요. 우리 이거 네. 아이고 애기 소리도 나네. 고마워. 고마워. 네, 안녕하세요. 꼬마가 이쁘네. 네, 하이, 하이. 어, 신랑 나스님이 왓슨인가 봐요. 왓슨. 네. 사위가 왓슨이에요. 사위가 미국 사람인데 왓슨. 어, 하이. 하이. 아이 감사합니다. 예,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아, 네, 안녕하세요. 바이. 수고하셨습니다. 네, 윤 원장님 태국 좋습니까? 취향 아직 안 갔어요. 아직 이번 주말에 갑니다. 예, 좋겠어요. 여기 네. 너무 더워.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